안녕하세요. 기계의 진리입니다. 자, 먼저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빠르게 2025년 상반기 코렐 기계 전공 30문제를 총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산 문제가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중요했던 개념, 그리고 이미 여러 공기업이나 코레일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개념들 위주로 시험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계재료 문제에서 디테일이 요구되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여튼 공식만 그냥 암기하고 있거나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문제 및 내용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 이론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으며 공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나 문제를 많이 학습한 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졌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전공을 매우 빠르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공 30문제를 다 푸는데 대략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5분 이내로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코레일은 매번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시험이다?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최근 몇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그럴 것이다. 또는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자, 최근 시험들이 말 문제 위주로 나왔을 뿐 코레일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도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더라도 또는 같은 대행사더라도 시험은 매번 다릅니다. 전공은 딱히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매번 다를 뿐이에요. 아셨죠? 결론적으로 어떤 회사든 어떤 시험이든 남들보다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많은 기출문제와 그 문제의 해설을 꼼꼼하게 본다면 고득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 기출된 몇 문제만 공개하면서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냉매의 구비 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해당 문제는 실제 기출됐던 문제고요. 옆에 내용은 그냥 진리책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출제빈도 보세요. 4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는 이런 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카르노 사이클 열 효율을 계산하는 식을 골라라. 자, 0점 방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0점 방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포화액에서 건포와 증기까지 가열하는데 요구되는 열량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진리 검정편이 98번, 3번 보기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증발열이고요. 자, 자멸을 고른 분들이 계시던데 자멸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에는 쓰이지 않고 오로지 상태 변화에만 쓰이는 열로서 증발자멸하고 융해자멸이 있죠. 정확한 답이 되려면 포화액에서 건포와 증기까지, 즉 액체에서 증기로 상변화하기 위한 열이니까 증발자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자멸이라고 하면 증발자멸인지 융해자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발열이 증발자멸이에요. 어쨌든 해당 내용은 진리 검정편에 있었다. 아셨죠? 자, 바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습증기 영역에서 등온 변화와 일치하는 변화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 대한 이론은 610제 또는 진리 검정편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보셔서 다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바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가 2025년 상반기 코레일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고요. 오른쪽은 에너지 공기업편 교재 수자원공사에서 기출된 문제입니다. 똑같죠? 자, 말만 살짝 다르게 나온 거예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팽창일이 터빈일이고요. 압축일이 펌프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진리 유튜브 랭킨 사이클 강의 영상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등엔탈피 과정이 일어나는 곳.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것이 나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팽창 밸브였습니다. 자, 바로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절대압력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610제에도 그대로 있고요. 어디든 다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공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고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지름이 D인 원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수력 반경을 구하는 문제였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4분의 D 그냥 1초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압력항력, 즉 형상항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항력에 대해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력 공부하실 때 압력항력, 마찰항력이 무엇인지 또는 딤플이 있는 골프공에서는 왜 난류가 발생하고 그리고 난류는 왜 박리를 지연시키는지 그리고 딤플이 있는 공은 왜 더 멀리 날아가는지 다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공 관련 문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20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왼쪽이 실제 2025년 상반기 코레일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오른쪽은요 2024년 상반기 코레일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똑같죠? 압력항력을 형상항력으로 바꾼 거랑 보기 몇 개 바꾼 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답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왔던 개념들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진리 검정편,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은 철도 공기업편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유속 측정 장치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진짜 어디서든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610제의 유속 측정 장치랑 유량 측정 장치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수평 원관에서의 유량, 즉 하겐 포화제의 방정식을 너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죠. 정말 자주 나오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체크해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바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돌연 확대관에서 손실수도 식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식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이 내용은 이미 2021년 상반기 코레일 시험에서 관련 내용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해설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옆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체크해 두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저 식은 지금 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것을 지름으로 바꿔만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양단 고정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처짐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개인적으로 0점 방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크리프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왼쪽에 있는 문제가 실제 2025년 상반기 코레일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크리프 정의 문제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어디든 많이 출제되고 어떤 책이든 전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얇은 원환에서 원중력을 구하는 식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G분의 감마 V제곱이 답이에요. 단, 실제 문제의 보기들이 재료의 비중량 감마가 아니라 반지름 R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재료의 비중량 감마가 맞아요. 자, 어쨌든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저기 아래에 있네요. 저 아래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고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넘겨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제가 캡처해 놓은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파손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공기업에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철도 공기업편 기출문제집 교재 2023년 하반기 인천교통공사 실제 기출문제에 해당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문제가 2025년 상반기 코레일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피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내용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모든 공기업 시험 기준으로는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이미 관련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옆에 내용은 진리 검정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면심 입방격자의 귀속 원자수를 찾는 문제였죠.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코레일뿐만 아니라 뭐 석유공 아니면 뭐 다른 발전소 아니면은 뭐 가스공사 그냥 모든 공기업에 언제 어디서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여러 가지 합금 원소에 대한 특징을 다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망간이었고요. 저기 문제의 보기 4번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에는 꼭 틀리지 않도록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회사든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합금강에서 담금질성 침투 효과를 위해 첨가하는 합금 원소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전반적으로 합금 원소, 같은 말이 뭐죠? 특수 원소. 어쨌든 합금 원소들에 대한 이해와 특징들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디테일이 요구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 요구됐던 어려운 문제예요. 아셨죠? 자, 위포트 기계재료 교재의 이론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주철의 성장 원인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위포트 기계재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당 문제 틀렸다면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시멘타이트의 백연화에 의한 팽창입니다. 백연화가 아니라 흑연화죠.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멘타이트의 흑연화라는 것은 시멘타이트, 즉 Fe3C가 분해돼서 흑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멘타이트의 흑연화가 발생하게 되면 흑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 흑연은 부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시멘타이트의 흑연화가 일어나서 흑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철 내부에 부피가 큰 흑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피가 커져서 팽창하게 되면서 주철의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주철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구리 전기 전도도의 유해한 원소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살짝 디테일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암기법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한 약 9년 전부터 내려오던 암기법인데 이걸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렸겠죠? 암기법은 아주머니 패티시 보소입니다. 아주머니 패티시 보소. 마지막 이는 그냥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래에다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아래에 있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실제 2025년 상반기 코레일 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 해당 내용도 공기업 시험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암기법이 있죠? C땡 비열한 전자과. 뭐라고요? C땡 비열한 전자과. 근데 암기법만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각각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열한 전에서 전이 전기전류법이 아니라 전기저항분소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굽힌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 그리고 동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축의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들이 약간 복잡해 보여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해당 문제는요, 상당 굽힌 모멘트, 상당 비틀린 모멘트 식을 유도해보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모원 그려서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은 페트로프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 문제는 2023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실제 기출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2024년 상반기 코레일 대비 진리 봉투 모의고사에도 수록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내용도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반드시 꼭 참고해 주셔서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자,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은 캡너트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캡너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빠르게 풀 수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간단했던 문제고 이미 여러 공기업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왈의 응력 수정 계수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느냐, 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여러 공기업에서 해당 문제처럼 출제가 되었었고요. 어디서든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기출 문제집에도 이 식을 사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도 꽤 있고요. 최근 2025년 진리 복모에도 관련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식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틀렸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심용접을 나타내는 기호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해당 기호를 모른다고 해도 심용접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용접은 점용접을 연속적으로 하는 용접이죠. 따라서 점용접, 동그라미에다가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쭉 용접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혹시나 내가 모른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바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마지막 문제는 기어 전동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어쨌든 답은 4번이었는데 4번에 체인의 특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시한 아래 내용이 기계설계 541제 있는 체인 내용이에요. 이 체크한 부분이 틀린 보기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았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총평이기 때문에 길게 영상을 찍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